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을 또 하게 됐네요, 여러분. 요즘에 뭐 주식장이 좀 좋지 않죠. 항상 제 방송을 뭐 1년 전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주식의 추세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전 방송, 이전에 제가 설명했던 차트 공부,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한 차트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초보자도 그리고 중수 이상에 되는 이런 분들도 충분히 차트를 보는 방법을 단시간 내에 모든 거 10여 년, 2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단시간 내에 최소한으로 습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라든가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전체 주지표, 보조지표, 캔들까지 모든 지표를 다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일목균형표 포함해서 일목균형표, MACD, ADX, CCI, 그다음 각종 보조지표까지 전체적인 걸 다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그 차트 공부상에서 여러분들이 교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부 음원에 대한 앞으로 내일부터 어떤 식으로 차트가 움직일지 세력주라 그래야 되나요?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제가 본 바로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아직까지도 붙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트 방법에 대해서 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트 일목균형표라든가 각종 주지표,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차트를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셔가지고 투자는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간 아니면 2주간, 6개월간 어떤 식으로 흐름이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도 예측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차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코스피 기본적인 차트를 지금 올려놨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코스피는 구름을 이탈했어요.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고 정말 추세 자체가 무섭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항상 제가 차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60일 이평 그리고 구름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 여기 보시면 보입니까? 이 구름 하단 찍었어요. 다만 코스피는 구름 하단을 이탈해서 완전 정말 위태위태한가 벌써 지금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만은 코스닥에 비해서는 여기가 뭡니까? 지금 현재는 60일 이평이 이탈을 했지만 60일 이평이 각도 자체가 꺾이진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60일 이평을 캔들이 이동했다 하더라도 그 단기 이평선과 꺾여서 내려오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 돌고 있고 위에 단기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코스피 자체는 이 일목균형표상에서는 보더라도 이동평균선에서 보더라도 아직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은 뭐예요? 내려오면 튕겨 올라간다고요. 튕겨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정배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려오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 장이 안 좋다면 거꾸러지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피는 코스닥은 완전히 붕괴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완전 붕괴된 것 같고 코스피는 그나마 이쪽 이 구름을 이탈했어요. 이탈하고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이거 완전히 밑으로 꼬라박는 거예요. 이건 이때부터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어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 기준선. 늦어도 여기 몇 회. 여기에서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무너졌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를듯 하다가 위로 오르다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태위태한 거는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게 더 왜 위태위태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차트 설명을 MACD부터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 동영상만 보시면
정말 초보자라 하더라도 어떤 그 주식 전문가가 뭐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부터 1년 전부터 제가 해오는 동영상을 수천 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습득이 안 됐거나 체득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핵심적인 건 뭐예요? 자, 이 구름을 이탈했고 이건 기본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이탈했어요. 최악입니다. 최악. 다만 이게 양운이라 그러고 또 단기 이평선은 무너졌지만 5일선, 11선, 21선 아래쪽을 하방으로 틀고 있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의 이 각도 뭐 행위적 종이이라 합니다만은 그런 건 필요 없고 이 각도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었던 걸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만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이 무너졌던 이 라인 60일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그 라인이 뭐요? 저항으로 작용을 하거든. 위로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또 내려와요. 반등, 기술적 반등이죠.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내려가고 상당히 안 좋은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코스닥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스닥은 그보다 더 안 좋았던 것 같고 그걸 알고 가셔야 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 간다 안 간다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 상태는 정말 위험한 구간. 그러면 만약에 장기 투자 관계없다. 나는 3년 4년을 가져갈까 하면 지금은 불안하죠. 이게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위로 올라서면 최소한적으로 올라서면 이 구름 위로 올라서면 다시 소량으로 모의 투자 관점이든 소량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게 오른다 하더라도 이 선행스팬 1도 꺾였고 이게 선행스팬 1이 뭐예요? 추세를 말해주죠. 추세를.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이에요. 9일의 저가 고가 나누기 평균값 26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평균값인 기준선이 평균값이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밑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꺾여 내려오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양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운. 매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꺾어서 내려오면 매도세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게 선행스팬 1인데 꺾였어요. 추세가 안 좋다는 거지. 이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게 좁아지면서 이게 더 올라갑니다. 선행스팬 2 52일의 저가 고가 나누기 2 이건 장기 이게 올라가요. 거꾸로 역방향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이고 있다는 거지. 왜? 이 추세가 하방으로 내려오면 이 평균값의 가격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역전돼 버리는 거죠. 선행스팬 1이 올라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요즘에 뭐 모르는 거고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 후행스팬을 말씀드렸죠. 후행스팬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전환 기준선을 무너뜨려가 이 밑에 내려왔어. 자, 내려왔어. 제가 항상 교육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후행스팬이 어디? 캔들 위에 있어야 된다. 캔들 위에.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캔들 위에. 그럼 캔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이 후행스팬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은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한 칸이거든, 구름이. 1, 2, 3, 4, 5, 6, 7, 8, 9, 10. 아직 멀었어. 그때까지 뭐하다? 횡보를 하든 밑으로 계속 골아받는다는 거지. 일목균형표는 스팬 하나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게 전부 다 지지선이라고, 구름이 이 후행 스팬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하나씩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라인, 선행 스팬 2를 무너뜨렸고, 하나씩 오다 여기 무너뜨린다. 여기는 무너뜨리고. 그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죠. 평균선마다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그 후행 스팬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내려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60일 이동평균선이라든가, 그런 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볼린저 밴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 아시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 21선을 후행 스팬이 하방, 볼린저 밴드 하방, 이 볼린저 밴드 보십시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후행 스팬이 볼린저 상반, 중반 21동 평균선이죠. 중심선, 하방선 이탈할 때마다 박살나는 거죠. 그 다음 61동 평균선을 후행 스팬이 내려오면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죠. 다 보여주려 그게? 그게 뭐예요? 지금 코스피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위안을 살자면 다만 아직 근데 최악이면 지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직 주식은 쳐다봐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다만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뭐예요? 이게 뭐다? 양운. 그리고 아직까지 무너졌지만 62동 평균선은 살아있다. 캔들의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기사회생을 해서 이 캔들이 윗상방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고 기사회생이 이렇게 올라가준다면 정말 확률은 낮지만 이렇다면 이 캔들은 61평 올랐을 거야. 그러나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뭐예요?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준선. 이 기준선, 여기 있죠, 기준선. 이 기준선과 전환선이, 여기 보세요. 데드크로스 났죠? 이게 올라서야 돼.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 되고, 이 후행 스팬이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 캔들, 아니면 대각선으로 가든지, 이 캔들 위로 올라섰을 때, 그 다음 뭐예요? 이 스닝 스팬, 5일이동 평균선, 11일동 평균선, 21일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차례로 이 후행 스팬이 돌파해서 올라갈 때, 그리고 뭐예요? 후행 스팬이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거 차례차례 올라섰을 때, 분할 매술,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코스피 위치를 아시겠죠? 제가 방송에서 무슨 위치? 지금 쓰레기 위치. 주식을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그럼 언제부터 안 쳐다봤어야 돼요? 언제부터? 대량주, 우량주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부터 안 쳐다본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일목균형표상에서 봅시다. 다 보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 전환선 묻어졌죠? 여기 보세요. 캔들 보세요. 윗꼬리 달고, 이 보세요. 뭡니까? 넥타이형. 캔들에서 파란한 실험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다 아실 건데,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이 보세요. 이 기준선과 전환선이 뭐라 그랬죠? 21이동 평균선과 차이는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21이동 평균선과 11이동 평균선, 전환선 틀립니다. 틀린데 쉽게 설명해서 뭐예요? 이평의 간격이 벌어지면 뭐다? 저항이다. 보시죠. 이평의 간격이 벌어지면 저항이다. 자, 이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골든크로스 나왔죠? 처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할 말이 많네, 이제. 골든크로스 났어요. 보입니까? 골든크로스 났죠? 그 다음에 캔들이 올라섰어요. 기준선 위로 올라섰어요. 추세가 바뀌었다.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도 위에, 아래쪽에 전 보여죠? 올라갑니다. 구름을 뚫 돌파했어요. 올라갔죠? 올라가면 뭐예요? 엔자가 눌린다 그랬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 고점에서 두드려 맞고 내려온다. 자, 이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게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26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 쉽게 설명 21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살아오르다가 쉬었어. 쉬었는데 꺾이진 않았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 보세요. 꺾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죠? 그런데 전환선은 가파르게 올라가. 이게 벌어진다는 거지. 이 격도가. 기준선이 서고 전환선은 올라가는데 이격이 벌어지는데 주가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여기를 전환선이 터치했을 때,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을 때, 이때가 1차 매도 시점이죠. 그러면 내려오다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야 돼요.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면 저항이다. 60일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벌어지고 캔들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벌어질 때, 그리고 10일과 20일의 이동평균선,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벌어질 때, 벌어지면 뭐다? 저항이다. 벌어지면 쉬어야 된다고. 붙을 때까지 이격도, 10일 이격도, 20일 이격도, 60일 이격도 했을 때 벌어지면 쉬어야 된다고. 60일 이격도.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벌어졌죠? 벌어졌어요. 벌어졌을 때 후행 스팬도 하방으로 틀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캔들을 때리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캔들 1차 매도가 뭐라 그랬죠 제가? 전환선을 내려왔을 때 올라가면 여기 위쪽에서 이 고점 못 뚫고 두드려 맞고 내려왔죠. 다만 여기 전환선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가는 척도 하다가 여기 두드려 맞고 또 내려와요. 이렇게. 무슨 알겠죠? 여기 매도 전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만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죠. 아직까지 정배열입니다. 이달했다가 올라가다가 반등할 수 있어요. 확률상으로는 1000종목을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1000종목 중에 예외적으로 몇 종목은 뭐 미친듯이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가는 경우도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수에 있는 확률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쪽박 삽니다. 확률 높은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면 이거는 주식에 손을 봐서는 안 돼요. 다시 따라가더라도 정말 운이 좋으면 날아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식하면 100%가 아니라 99%의 확률적으로 마이너스 손실 봅니다. 언제 들어간다고요? 언제 확률 높을 때? 지금은 확률상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야오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고 불안한 자리예요. 다만 이거 언제? 이게 이러오다가 이 저가가 이렇게 버텨주면서 윗상방으로 캔들이 올라가면서 이 전환선이 위로 틀고 꺾이고 다시 골든 크로스. 그러면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요? 다시 한번 연장파 형태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나은 편에 지금 골목 균형표상에서 보여줍니다. 그럼 CCI는 뭐예요? CCI도 가장 보조지표 중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거, 단순하게 보기에는 CCI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CCI도 빠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CCI 매매로 하시는 분은 CCI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자, CCI. 자, 여기서부터. CCI는 저는 여기, 0, 100, 마이너스 100. 이 0을 저는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열 구간. 자, 어디입니까, 가열 구간이? 여기죠. 이쯤에. 네? 이쯤에 되죠. 다시 해볼까요?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자, CCI가 단순한데, 자, CCI 나왔으니까, 원래는 차례차례 하려고, MACD부터 하려고 그랬는데요. CCI 나왔으니까 단순하죠? 자, 여기 뭐라고요, 중심이? 자, 여기부터, 이 색깔부터 봅시다. 이 라인을 걸어죠. 여기가, 요 위에가 100선, 여기가 0선, 이게 마이너스 100입니다. 여기가, 침체 구간이 벗어났을 때, 요때 매수자에 나왔고요. 다시, 50 아래 내려오면 매도 쳐야 되고, 제일 수익이 좋은 게 가열 구간 진입해서 요 자리 되는 거죠. 여기. 이쯤 되겠네요. 이 정도 수익을 먹는 거죠. 그리고 치고 나오고, 다시 여기 매수해서, 위에서 이렇게 먹고, 요거 먹고, 나오게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위 라인을 나중에 한번 그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자리. 저는 요 자리를 제일 좋게 봅니다. RSI도 마찬가지고, 여기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00. 여기 매수 타점. 어떤 분들은 올라가서 이렇게 두 배 딱 오라오라는데,
그렇게 해서 초보자들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올라가면 매수, 분할 매수, 매수, 조금 매수, 조금 매수, 많이 매수, 조금 매수, 조금 매수, 조금 매수, 많이 매수, 끊고 다시 사고 두고 이탈하면 끊고 다시 매수, 끊고 다시 여기서 분할 매수, 끊고. 가장 좋은 거는 언제 여기 영선을 돌파할 때. 두 번 가장 좋은 거는 추격 매수는 요 과열 구간 나오면 바로 끊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는 골든 크로스 나고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서고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을 때만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거. 그 다음 가장 좋은 확률은 구름 위로 올라서자마자 올라서고 이 매물대 상방 매물대가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름 위를 돌파하고 이격 6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돌아줄 때 그때 뭐 후행 스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후행 스팬이 이게 올라와줬을 때 이 위 후행 스팬도 보셔야 한다고 그랬죠. 후행 스팬 뭐예요? 후행 스팬의 매물대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그 평균선을 이 후행 스팬을 뚫을 때 그 위에 저항대에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후행 스팬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세트입니다. 세트. 다시 승률 높은 자리 말씀드렸고 이걸 볼 때 여기 올라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매물대를 보셔야 돼요. 매물대가 열어져 있어야 되고 첫째. 그 다음 당연히 이쪽에 선행 스팬 원 또 이렇게 선행 스팬 원 위로 상방으로 양운이 돼 있어야 되겠죠. 양운이 선행 스팬 위로 무조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좀 더 추격했을 때는 선행 스팬 2까지 같이 올라와야 되고 그 전에 선행 스팬 1은 분대시 상방으로 틀면서 이 양운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정배열이 가까워지는 거 초기 정배열이죠. 그 다음에 캔들이 위로 올라와야 되고 이게 61평이 돌아줘야 됩니다. 이게 도는 거죠. 61평이 관통한 거니까 돌아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뭐예요? 후행 스팬도 캔들이 저항으로 작용하지만 그 위에 5일 평균선, 11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60일 평균선을 보시고 이 평균선이 위에 저항으로 있으면 가다가 또 두드려 맞고 내려와요. 근데 이거를 뚫어줘야 된다고요. 뚫는 순간에 이게 더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각도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일단 이 방송은 이렇게 끊고 너무 길게 했네요. 그 다음 방송에서는 코스닥하고 공구먼 그 다음에 관심 종목 몇 가지 선정한 종목 그때 분석을 해서 다음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장이 움직일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구먼 관련해 갖고는요 여러분 그거 주식을 절대 투자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다른 이런 뭐 우량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물론 그 주식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주식 자체가 실적도 많이 나오고 우량주로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차트만 하나를 가지고 봤을 때는 공부하기는 정말 좋아요. 국전약품이라든가 그 공구뭐 이런 거는 차트 공부하기는 정말 좋은 차트예요. 왜냐하면 지저분해. 실적은 좋은데 차트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저분한 차트예요. 그게 온갖 전국에 있는 이 기술 분석하는 이 단타꾼들 있잖아요. 전부 다 갖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래 위로 흔들면서 다른 종목들은 그냥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심리도 녹아 있고 막 흔드는 장면도 있고 정말 단기적으로 주식을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차트예요. 절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1개월, 6개월 아니면 하루하루의 등락폭을 보면서 차트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다음 방송에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구먼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10%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전날에 6.7%가 상단했고 급락을 했어요. 그러나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숲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총 200개 있는 종목을 제가 차트를 봤는데 전부 다 쓰레기예요. 물론 전부 다 쓰레기는 아닌데 그 중에 힘이 있거나 강하게 가는 것보다
매물대에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차들, 정말 뭐 좋은 차들 찾을 수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밑으로 꼬라박았어요. 우리 항로부들 밑으로 막 내려가는 경우에 정말 기사회생에서 위로 틀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차트를 봤을 때는 정말 대다수가 쓰레기입니다. 그중에 코스피 중에 몇 개 종목 있는데 그것도 매물 속에서 막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운이 좀 오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정배열로 돼 있어요. 정배열돼 있고 62평 위에 올라있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한국전력 뭐 몇 가지 종목들, 은행주, 배당주, 뭐 증권주 뭐 이런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게 완전히 차트가 멋진 차트는 아닙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불안불안한 차트거든. 그렇지만 정배열의 힘,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위의 힘, 정배열의 힘은 무섭거든요. 60일 이동, 가장 중요한 거 60일 이동 평균선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게 그 위에 있는 거는 두드려 맞더라도 다시 튕겨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에서 이 구름 위에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름 위로 돌파했을 때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래서 구름을 이탈하기 전까지 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 그냥 놔둬버리죠. 그러면 그게 내려오다가 전환선 1차, 기준선 2차, 구름 위 3차에서 튕겨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업 제대로 된 기업이면 튕겨가지고 막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 전에 개미들은 다 팔아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 기업의 실적은 잘 나오는데 제가 공구음을 모르잖아요. 최근에나 공구음원이 뭐 여성 의류 이런 거 뭐 빅사이즈 판매하는 거 알았지. 그 전에 공구음원 그러기에 뭐 일반 그 공구들 이런 거 파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차트 분석을 하면서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뭐 여성 의류를 하는 거 있고 실적이 좋더라. 그리고 뭐 무상증자도 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구물에 관련되는 재무 분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다만 차트 분석으로서 여러분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경험하고 제 실력 상한가 150회 이런 적중한 거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데이터 ADX부터 MACD 뭐 CCI, 스토캐스틱, K선, D선, 일목균형표, 삼선 전환도 뭐 랭커 차트, 그 다음에 지수 이동 평균선, VR, 뭐 OBV, 기타 뭐 등등등등 수급, DMI, 마이너스 D, 플러스 DMI 뭐 각종 스마트폰에 있는 지표는 다 여러분한테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조합을 하면 나무를 숲을 보면 크게 봤을 때의 공구음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시총 200개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차트를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강하게 나왔던 종목 중에서 강한 정말 응축되어 있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붙어있는 세력들, 붙어있는 힘을 가지는 사람들은 공구음원이 유의하지 않느냐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은 붙어있는 걸로 보여져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붙었다는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데이터 뭐 OBV, VR은 떨어졌습니다만 그거 말고 뭐 BII, BWI 기타 뭐 수급, 지수 이동 평균선, 캔들, OBV, 거래량 모든 지표에서 다른 차트 분할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거 그 장을 시작한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의 여러 가지 이 막대 거래량, 볼륨 오실레이터의 거래량, 종합적인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급을 봤을 때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털고 나가지를 못했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뭐 실적을 보고 오는 기관이든 외국 단순 기관 외국인은 팔았어요. 없지만 그게 지금 힘 있는 이런 파워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히 털고 나갈지 아니면 올릴지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아직까지는 못 나갔다. 언제 털고 나갈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월요일부터 털고 나갈 건지 한번 다시 돌격할 건지 아니면 돌격했다가 고점 부분에서 싼 고점 부분에서 털고 나갈 건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못 털고 나갔어. 한 15%에서 10% 정도만 털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갖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돌릴지 수익을 뭐 300% 지금 현재 봤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손해볼 많은 거 털고 나갈 수 있죠.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털고 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거의 수익을 갖고 있는 힘 있는 파워들이 나가진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워낙 이 판에 있는 여기 공구멍 같은 이런 판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엄청난 이게 뭐 좀 하여튼 기형적으로 움직이는 차트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이런 종목에 그냥 차트 공부만 하시고 제가 만든 데이터로 여러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차트 공부를 해보세요. 가장 흥미롭고 다른 차트는 천천히 가고 움직이면 이게 좀 뭔가 좀 지겨워요. 그러나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차트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단기간에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 공부하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 자체가 좀 변형적인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 차트의 룰에서 순간적인 걸 변형을 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흔들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가는 주포들도 손해를 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거는 기본 대원칙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고 순간순간 흔들 수는 있겠죠. 약간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숲을 말씀드린다면 공구만 봐보세요. 숲을 봐신다면은 결론적으로 일목균형표 정말 수십 년 이상 수백 년까지 되나요? 그 전까지 했을 때 심오한 일목균형표상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구름 위에 있습니다. 구름 위에. 구름 위를 돌파했어요. 바닥을 기다가. 네? 바닥을 기다가 돌파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목균형표상에서의 구름을 매물대, 1차적인 매물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세 전환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자, 상하가 찍었죠? 15%인가 15% 내렸어요.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급하락했어요. 자, 털고 나간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른 건 다 채우고 그거는 우리 감이고 느낌이고 감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큰 틀로 봤을 때는 큰 틀, 일목균형표를 보자. 일목균형표의 대원칙이 뭔데? 구름이다, 구름. 구름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 구름 썩은 매물대를 쓸었다. 그걸 돌파하고 어디 있다? 구름 상층에 있다. 판다. 구름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눈을 감으라. 누가 얘기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얘기합니다. 교과서에. 팔지 마라. 눈 감아라. 자, 숲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자, 다음 뭐예요?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대원칙 뭐예요?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무너질 때까지는 손대지 마라. 장기 투자하는 분들. 60일 이동평균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근처에도 안 왔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 3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무너졌어요. 그러나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데든크로스인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같고. 자, 20일 이동평균선 살아있어요. 자, 60일 이동평균선 살아있어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정배열 중에서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추세 꺾였다 안 꺾였다? 단기 추세는 꺾였는데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는 살아있다. 21일 평균 죽었냐? 살아있다. 61일 평균 죽었냐? 살아있다. 대원칙. 끝까지 가는 거지. 자, 저점 61일 평균 돌파하고 저점이 죽었냐? 저점 살아있다. 저점을 계속 윗상방으로 튼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자, 대원칙입니다. 두 번째, 저점을 살리고 있다. 자, 단기 이동평균 그 전날 6%에서 7% 떨었다. 그 다음 매물대. 자, 매물대가 어디 다 모여있다? 한 층, 두 층에 다 모여있다. 어디? 일목균형표 돌파한 그 위.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을 돌파하고 상한가 찍고 두 번째 올라갈 때 어디서 두드려 맞고 내려왔다? 그 꼭대기 매물층에서 완전 그 꼭대기 라인층에서 두드려 맞고 내려왔다. 그 매물 상층부 뚫지를 못했다. 그때 이 주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 네,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무너졌다. 그때 뭐요? 주포들이 올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끄떡도 안 해. 포기하자. 털고 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린다. 쭉 안 움직여. 워낙 그 매물대가 위로 40%, 아래층에 30%, 70%의 매물대가 60%에서 70%의 매물대가 그 상층부에 있다. 1차 매물로 뚫었는데 2차 매물이 너무 강력해.
빨리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개미들이. 그러나 그 위층부 4만원, 5만원, 6만원 돼 있는 매물층은 기다림이 지겨워서 털어서 다 털고 나갔어. 1차는 다 털었어. 근데 그 위층 너무 강력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쫙 뚫어가지고 상한가 연상하면은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갖고 가겠어요? 팔아버리지. 팔아버리면 그걸 소화하면서 가면 밑골이 달려가 쭉 내려오는 거지. 주가가 개판 5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주식을 올려야 되는 힘 있는 파워맨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그 개미들을 흔들어야 되겠지. 그럼 그냥 흔들리겠어요? 3% 올렸다, 2% 올리면 나는 끝까지 가져갈 거야, 이러면. 그 사람들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었다가, 내렸다가, 10% 내렸다가, 안 돼. 야, 이거 3% 내려도 꿈쩍도 안 하네. 야, 이거 뭐야? 올려도 별로 안 털어내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10%팍 내려버렸어. 와, 이거 심약한 개미들 흔들리네. 더 내려버리자. 그런 심리가 자유한거로 차트상에서는 보여줍니다. 왜? 매물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리고 그 매물층, 물론 10%에서 15% 매물층이든가요? 만원대였든가, 그 마지막 매물층에 있는 그 라인이 두꺼워요. 뭐다? 그 매물층이 두껍다면 내려오면, 올라가면은 저항이지만 내려오면 뭐예요? 지지가 되는 거지. 그 지지층이 10%, 15% 구간대에 두껍다. 그 위에도 두껍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래층도 두껍지만 위층이 두껍다. 그럼 거기서 왔다 갔다 지지해주고 버텨주면 응축했다가 폭발해서 로켓처럼 솟아오른다. 그렇지만 그때는 뭐 갭상승 8%, 9%, 10% 띄워놓고 계속 날아가는 거지. 개미들이 못 가지고 가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숲에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리고 거기서 볼륨 오시레이터, 거래량, 그리고 막대 거래량에서도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대량 거래량이 폭발하면은 꼭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내 원칙을 적용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간에 뭐 그 관계없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거래량 활동량, 이 활발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물론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층부에서 대량 거래량이 펴져서 주가가 내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바닥을 다지든 아니면 올라가다가 쉬든 뭐 눌림목을 만들어주든 바닥을 만들어주든 간에 그거는 저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거다. 저점 구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쉬어가고 있다고 조짐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래량이 폭발했다가 준다. 단순히 막대 거래량이 아니라도 볼륨 오시레이터라든지 아니면 VR도 마찬가지고 OB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OBV를 말씀드린 OBV가 데드크로스가 안 났어요. OBV도 단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VR도 장점이 많고 볼륨 오시레이터가 줄었다 하더라도 OBV가 누적치가 줄지가 데드크로스가 안 나면서도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거래량이 줄지도 않고 대량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OBV가 아니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상층부에서 장대 목 맞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막대 거래량이 솟은 것도 아니고 OBV는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다만 VR 상태에서는 단순히 보는 세력 순간 포착 세력 VR 장기 포착 세력 OBV 이렇게 보시면은 그건 좀 틀립니다만 하여튼 뭐 초보자를 위해서 쉽게 설명했어요. VR은 올랐다가 꺾었다가 내려왔어요. 단기적으로 꺾었다는 것이 흔든다는 것이 이게 보여졌고 OBV 대세력들의 거래량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데드크로스 안 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결론은 OBV를 본다는 게 아니라요. BWI, BII를 보든 뭐 뭉치돈 들어오는 걸 보든 각종 보조 아니 지수이동 평균선을 보든 아직까지는 무너지진 않았다.
그리고 대원칙이 뭐예요? 이동평균 세상에 61이동평, 21이동평에서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차트를 종합적으로 보면 대부분 21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조정을 주고 다시 튕겨 올라가고 중요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69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든 월요일부터 해서 그 세력들, 주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구문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공구문에 대해서 내부 자료,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 말고 그 성장 가능성, 앞으로 이 주식, 이 공구문이 미국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든지 아니면 상장이 아니더라도 뭐 미국 어떤 업체하고 그 협약을 해서 그쪽의 지분을 그쪽에 인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협약이 된다든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성과로 100억 이상의 1000억 이상의 계약물이 나온다든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지금이 주가가 지가보다 10배 이상 20배 이상 더 오를 거다. 정말 장사가 잘 된다. 모르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공지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알기는, 나온 건, 방송에서 나온 건 알겠습니다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다면,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1이동 평균선, 구름 이탈 할 때까지는 그냥 둬버리죠. 그게 안 되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언제 원칙대로 가자. 좀 매매를 자주 하더라도 전환선 이탈하면 전환선 치고 일부 치고 저도 기준선 이탈하면 다 던지고 다만 세력들이 흔들어주는 22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약간 이탈하더라도 꼭 이탈하고 좀 더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에서도 중심선을 아직 이탈 안 했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20일이죠. 20일을 이탈하지 않고 그 윗선에서 걸쳐 있어요. 두 번째, 볼린저 밴드를 요즘에 막 변형을 합니다. 5볼린저, 10볼린저 밴드, 20볼린저 밴드, 18볼린저 밴드로. 18볼린저 밴드도 많이 쓰거든요. 18볼린저 상에서도 18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는데 그 18 이동평균선에 딱 걸치고 밑꼬리 달고 위로 쳤어요. 딱 중심선에 걸렸어. 깜짝 놀랐어요. 무섭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반응을 월요일날 그 지점에서 지지해서 반응을 하지. 정말 저번에 제가 잠깐 이렇게 쇼트에도 올렸습니다만 지금의 기로에 딱 한번 썼어요. 다음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 볼린저 밴드 18일 딱 걸쳤는데 거기를 지지하고 다시 상방으로 지지하면 그 윗 볼린저 밴드 20일 또는 18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갑니다. 갈 확률은 매우 높죠. 가다가 그것을 위해서 또 틀고 볼린저 상단을 타고 BWI 상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아래로 꺾어 들어올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때 뭘 봐야 된다? VR을 잘 보셔야 돼요. VR 중요한 VR입니다. 그 다음 거기서 꺾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음 주 정말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나 초반에 내렸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을 많이 보셔야 돼. 좀 종가 기준을 보시고 종가가 볼린저 밴드 21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어요. 튕겨 올라가.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가다가 그 쌍봉 위에서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두드려 맞고 거기서 이제 다시 털든지 자기가 털고 나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공부음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직까지는 3% 4%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21이동 평균선 그 다음 볼린저 밴드 18로 변형을 하셔가지고 그 라인을 잡고 거기서 종가기는 조금 이탈할 때는 한 번 더 기다려보셔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많이 내려온다. 그럼 1차적으로는 다 치셔야 돼. 치시고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올 때 재매수 매도하고 팔고 이게 좀 잦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보고 또 개미들이 많이 붙거나 안 따라온다 싶으면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구름 하단까지 구름 이탈 시켰다가 다시 구름 상반으로 틀고 올라올 수 있겠죠. 아니면 다 틀고 나가든지. 그래서 월요일날 공부음원을 상당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MACD도 많이 보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 차트에서 말씀드릴 건데 MACD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제가 이게 이 차트 없이 말씀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다음 요 방송에서는 그 차트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다시 재복습하겠습니다. ADX가 있죠, ADX. 그러면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이렇게 말이 보잖아요. ADX 조정, ADX 수치도 여러분들 차트 하실 때 분봉도 보셔야 되고 일봉, 월봉, 주봉, 연봉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전제로 공고음원 같은 경우에 월봉 어떠냐? 월봉 윗꼬리를 달려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주봉은 어떠냐? 주봉도 뭐 윗꼬리 달려있지만 그냥 추세는 저번보다 오르고 있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럼 분봉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분봉으로 3분봉, 1분봉, 5분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였던가요?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봐야 알겠네. 자, 그냥 분봉을 볼 때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 45, 60분봉 다 번갈아가면서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 추세를 보시고 1분봉을 봤는데 내려가. 근데 3분봉이 지지해? 아니 반대로 3분봉은 내려가는데 1분봉이 지지하는데 3분봉에서는 일목균형편상에서 좀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1분봉에서는 버텨가 올라와. 여기가 그러면 3분봉에서는 버텨가 올라갈 수 있나? 5분봉에서는 10분봉에서는 그러면 여기 1분봉 예를 들어서 3분봉에서 좀 내려 기준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방으로 틀까 안 틀까? 틀까 안 틀까? 근데 1분봉에서는 살아오르고 있어. 그러면 거기 기준선을 지지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체적인 거를 다 흘러가면서 보셔야 된다고. 1분봉 그리고 단봉은 봐서 안 되고 연봉, 월봉, 주봉까지 다 이렇게 다 보셔야 돼. 그리고 ADX도 중요한데 ADX 수치도 별 차이는 없어요. 조금 차이 있는데 기존에 ADX 지 마음대로 써도 돼.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정밀하게 가자면 ADX도 14, 11, 9, 7, 6까지 다 이게 만들어 놓고 그 시간대다 변형을 주셔가지고 큰 흐름을 느끼셔야 돼. 아시겠죠?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긴 한데 별 차이는 없어요. 아래에서도 마찬가지. 아래에서 9를 쓰든 11을 쓰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그냥 얘기 지키는 거지. 별 차이도 없어. 조금 차이고 별 차이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도움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트를 수치를 바꿔놨다가 계속해서 조정해 가면서 여러 가지 캔들이라든지 종합해서 보셔야 돼. 그러면 장기적으로 ADX는 어떠냐? 다 치우고 ADX가 보는 게 뭐예요? 조정이냐 하락이냐 이런 걸 많이 보는 추세거든요. MAC도 마찬가지고. 그럼 자 공부문 봅시다. 우리 다 다른 거 다 치우고 세력이고 그건 우리 감으로 얘기하는 거고 토론만 들어가 보면 의견 다양하잖아. 이거 세력들이 털고 나간다. 지금 음봉이 양봉을 잡아먹었어. 완전히 하락으로 내려꽂고 있는 겁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차트예요. 뒤로 돌아보면 안 돼. 나무를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안 좋아. 오일선도 무너졌고 안 좋아. 그리고 CCI 상에서도 무너졌고 스토키스트도 무너졌고 차트가 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갈 차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도 아니죠.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CCI를 봤을 때는 모든 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을 거치잖아요. 조정을 거칠 때 내려오거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문 잘 보시라고. ADX가 어디 있습니까? ADX가 첫 번째는 상승을 많이 하다가 상승에 조정을 거쳤어요. 조정을 거치다가 또 상승했어. 상승하다가 다시 조정을 거치는 거거든. 지금 차트는 조정을 거치는데 너무 폭락을 해갖고 내려와서 10%나 폭락을 했는데 ADX 상으로서는 아직까지 조정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ADX를 연구한 그 분석가, 세계 최고의 권위자, 분석가 ADX 뭐예요? ADX는 조정이다. 단기 조정이다. 알려줬잖아요. 물목이다. ADX상에서는. 일목균형표는 뭔데? 일목균형표? 전환선은 무너졌어. 기준선은 무너졌어. 하락 추세에 조금 가까워졌네. 그런데 기준선은 무너졌지만 약간 내려왔어. 약간 그 라인에서 세력들이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런데 구름은 이탈 안 했어. 대전체 일목균형표 뭐예요? 구름을 이탈 안 했어. 구름을 이탈 안 했다고, 구름은. 60일 이동 평균선은 살아있어. 60일 이동 평균선이 꺾였어? 안 꺾였어. 20일 이동 평균선 꺾였어? 안 꺾였어. 조만간
그 월요일부터 지지부진하게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그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나 버텨주면 버티고 다시 올라가주면 다시 5일 이동평, 3일 이동평 유선, 10일 이동평 살게 되겠죠. 그럼 다시 조정을 거치고 폭발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지금은 불안한데 만약에 매수를 한다 안 한다? 확실할 때 들어가야 되겠지. 언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일 이동평 유선, 볼린저 밴드 18을 지지하면서 윗상방으로 틀 때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에서 살아오를 때 그때만이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겠죠. 그렇지만 숲을 봤을 때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근데 이 힘을 갖고 있는 주포들이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개미들이 이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갭 상승해가 뛰어버리지 않겠어요? 그것이 가장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이건 주식 공부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차트는 이런 차트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네? 아직까지 CCI라든가 단기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아사롤라스 그러면 ADX상으로서 뭐다? 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직까지는 월요일날 봐야 되겠지. 20일 이동평균선, 볼린저 중심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18을 바꿔보세요. 그 라인에 딱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사이에서 딱 거기 데이자마자 윗꼬리 살짝 아래꼬리 위로 살짝 트면서 위로 올라왔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MACD ADX 아시죠? ADX가 바닥 ADX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ADX가 상승하면 상승 추세. 주가가 하락할 때 ADX가 상승하면 주가는 뭐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무조건 ADX가 상승할 때 사야 돼. 주식을 상승할 때. 주가가 막 뜬다. 주가가 막 떠. 주가가 폭등하고 막 살아. ADX가 살아갈 때. ADX 꺾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서? 바닥에서. 어디? 20, 30에서. 20, 30 바닥, 저점. 그 ADX의 저점 구간. 바닥에서 ADX가 주가가 막 상승하는데 ADX가 고점에 있으면 안 돼요. A에서 바닥에서. 밑에서. 모든 게 다 그래. BWI든 모든 게 다. 그리고 이격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는 어디요? 중심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MACD고 뭐든 간에 CCI도 0, MACD도 0, 0이 중요해. RSI도 50, 30보다 50이 저는 더 중요한. 그거를 돌파할 때, 올라올 때, 저점에서 20, 30, ADX가 밑에서 올라올 때, 근데 지금 ADX가 어디 있어요? 20, 3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단순 매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 다만 월요일날 막 떨어뜨려갖고 20일 이동평균을 부르뜨리면 저기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구름을 이탈 그 라인까지 또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15%에서 20% 손실을 또 보고 기다려야 되는 문제 발생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너지면 일단은 쳐야 되겠죠. 치고 기다렸다가 관심 종목을 줬다가 기준선을 다시 올라서고 그때 재매수, 또 구름 위로 다시 올라서면 재매수,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추격 매수 다시 들어가야 돼. 세력들이 흔들었다가 다시 올릴 때 그때 따라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정말 저도 이 주식은 공부합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할 때 숲은 안 무너졌는데 나무는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월요일날 이거 털고 나갈 거야. 월요일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털고 나가든지 세금 문제 때문에 털고 나가든지 아니면 올린 다음에 털든지 아니면 계속 올리든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영선이 중요하죠. 영선이 62종 평균선이라고 하잖아요. 영선 위에 있거든. 영선 위에 있을 때는 주식 손댄다 안 된다 대원칙. 눈을 감아라. MACD 영선 위에 있을 때는 눈을 감아라. 62종 평균선을 캔들 위로 올라오면 눈을 감아라.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위로 올라오면 눈을 감아라. 대원칙. 장기 투자. 공부문이 실증 좋다며요. 장기로. 내부 자료까지 알면 정말 금상첨화겠는데 내부 자료를 모르니까 공격적인 있는 게 안 되죠.
그 어떤 식으로 공고문이 뭐 하나 어쩌는 내가 모르는데 차트만 믿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물론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지금 차트가 뭐 장기도 괜찮고 중기도 괜찮고 뭐 단기적인 차트도 괜찮다면 밀고 가면 되는데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단기가 안 좋거든. 모든 게 다 끊겼어요. 특히 캔들이 너무 안 좋아. 양봉으로. 두 번째, 이거 완전히 기준선을 약간 이탈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다음 주 봐야 되겠는데 약간 선을 조금 이탈해서 안 좋아. 그 다음 추세가 전환선 기준선이 전환선을 이탈했어. 그게 안 좋아. 그 다음 CCI 스토캐스틱도 올라가다가 꺾였어. 단기 RSI도 과열과 이탈했어. 다만 RSI 50 구간에서 딱 부딪혔어요. 50을 지지하면서 터닝해서 올라갈 수 있는. 두 번째 다 꼭 말씀 안 드렸다. 거기 보시면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어요.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선형 스팬 1과 선형 스팬 2가 있는데 그건 일자별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내일부터 해서 이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또 장대 양봉 10일에 10% 20%의 장대 음봉이 내리지 않는 이상 거기서 그 라인을 지지해서 1% 2% 상승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왔다 갔다 이런 상태에 갔을 때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평행으로 갑니다. 평행으로. 그리고 선스팬 1도 평행, 선스팬 2도 평행. 전환선이 뭐라 그랬어요? 9일의 저가 고가 나누기 2. 9일 동안 10일 이동 평균선. 좀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기준선이 뭐라 그랬어요? 21회 고가 저가 나누기 2. 26일에 20일의 이동 평균선. 그게 선다니까. 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던 게 오른쪽으로 선다고. 서는 게 뭐예요? 쉰다는 거지. 너무 많이 내려왔어. 멈춰야 돼. 멈춰. 전환선 멈춰. 기준선 멈춰. 그 다음에 선행스팬 1도. 선행스팬 1이 뭐예요? 전환선 기준선의 평균이 이 평균. 그 평균도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휘어. 내려오던 게 오른쪽으로 딱 행보한다. 선다. 뭐예요? 정지. 딱 멈춘단 말이야. 주가가 내려오던 거를 멈춘다는 거지. 그럼 뭐야? 주가가 내려오다 일시적 기술적 반등인데 무슨 반등을 한다는 거지. 다음, 선스팬 2도 오른쪽으로 붙이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3일이든 4일이든 정도는 주가가 폭락하지 않은 이상은 횡보를 거친다. 그러면 지금 10% 내려온 거에 이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 무슨 반등이든 이 일목균형표 대원칙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반등을 하게 돼 있는 거지. 내려오다가. 좀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려오다가 올라가도록 돼 있어. 그 전제는 뭐예요? 주가가 폭락을 하면 안 돼. 여기서 조금 내려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지지만 해주면 터닝해서 올라간다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 2 예견 가능하죠.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든가 구름이 있고 전환선,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는 뭐예요? 그래서 뭐 동행선이라 그래. 동행선도 있지만 뭐예요? 선행성. 미리 안다. 미리. 다른 거다.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대단하다는 거죠.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동 일목균형표로 계산했을 때의 전환선과 기준선이 섭니다. 보십시오. 서요. 3, 4일 동안. 대충 봤는데 한 3, 4일인가 2, 3일인가 서요. 다 서. 다 4개의 선이 서고 주가가 내려오다 하면 반등을 하게 돼 있거든. 그게 힘이 뭡니까 그게?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 살아오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으면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그 주가의 하방으로 내려오다가 거기에 두드려 맞고 상방으로 튀어 올라가거든. 그게 뭡니까? 땡긴다고. 네? 캔들과 그 이평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캔들을 잡아당기죠. 그죠?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땡기잖아. 지금은 60일 이동 평균선과 캔들의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면서 60일 이동 평균선으로 캔들을 잡아당기고 있거든. 그러나 20일 이동 평균선과 그 거리도 가까워지면 더 위로 올라가요. 밀어버리겠지 바깥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62동 평균선과 캔들의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60일 2개월도가 멀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장기 숲을 봤을 때는. 그러나 단기로 봤을 때는 캔들도 최악이고 그 다음 CCI, RSI 다 최악입니다. 다만 RSI는 50, 지지라인 50을 버티고 있고, 그리고 윌리엄스 R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아내는데 제일 마지막 저점 라인에 딱 걸쳤어요. 거기서 저점에서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면은 매수 타임에 들어오거든요. 네? 매수 타임. 그러니까 바닥까지. 심리도가 많이 안 내려왔어. 그래서 조정을 거치는 윌리엄스 R은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다시 여기서 바닥까지 내려와서 저점 라인에서 튕겨 올라올 수 있을 확률이 높을 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 차트 자체가 제가 봤는데 코스닥은 완전 구름 이탈했던 거 완전 쓰레기 위치로 들어왔고요. 코스피도 구름 이탈했어요. 정말 무서운 자리입니다. 절대 있는 자리는 주식을 공부만 해야 되고요. 쉽게 들어갈 자리 아닙니다. 거기서 반등을 하고 말씀드렸죠. 그 주식상에서 코스피 지수상에서 구름 위로 다시 올라서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크로스 되고 그때만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준선 위로 올라서야 돼요. 기준선 위로. 그때 다시 주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다만 이런 대형주나 이런 거는 완전 정말 선택할 만한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고 몇 개 종목들도 보이던데 그건 다 구름 위에 있거든요. 있지만 매물대에 막 있어가지고 썩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종목도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조심해야 될 자리. 정말 안 좋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사회생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크로스 나고 기준선 위에 올라서야 돼요. 캔들이 그때만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식에 대해서 소량 매수를 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급폭락할 자리입니다. 쓰레기 위치로 다시 접어들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만 대형주 말고 소형주들 공구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개별주 이런 경우는 주식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가가 완전 폭락할 때는 개별주 종목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구먼 같은 경우는 숲을 본다면 정리를 합니다. 숲을 본다면 일목균형표 대원칙상에 구름이 올라섰다. 다만 기준선을 못 내렸다. 그러나 기준선이 약간 이탈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내려오진 않았다. 월요일날 내려오든지 거기서 반등한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 18을 했을 때 변형을 한 18 이동 평균선을 했을 때는 거기에 터치하고 바로 위로 올라갔다. 거기에 터치하고 지지하면서 터닝하면 급등한다. 10% 20% 라인에 가서 다시 한번 두드려 맞고 다 털고 나가든지 아니면 유상방으로 털고 올라가든지 그런 기로에 놓여있다. 숲을 봤을 때는. 그리고 ADX상으로서도 하락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여지고 있다. ADX상으로서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조정을 ADX 보여줬다. 두 번째 윌리엄스 R도 저점에 딱 찍었다. RSI 50에 딱 걸쳐있다. 그리고 MACD는 영선 위에 올라섰다. 영선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영선을 관통하지 않았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일목균형표 대원칙 구름 이탈할 때까지 눈을 감아라. 두 번째 MACD 영선 이탈할 때까지 눈을 감아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대형주 그 주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실적에 대한 재무 분석이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다음 그리고 마이너스 DMI라는 건 수급입니다. 파는 사람이 적어야 주가가 뜨는데 일시적으로 DMI는 20과 10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DMI가 13인가 있을 거예요. 13인가 15인가 있어요. 20과 10 사이에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10 언저리에 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 13 부분에 있던 걸로 보여졌던데 거기에서 다시 10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추격 매수 타입니다. 그리고 20 아래 30, 20, 10 마이너스 DMI 30, 20, 10 30 소량 매수 20 중간 매수 10 아래 왕창 매수 다시 올라가면 역으로 파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갔다 내려갈 때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10에서 13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13 다 내려갈 때 10 내려갈 추격 내려가 10 아래 내려갈 추격 그러니까 10과 20 사이에 있다. 나쁘지 않다. 수급이 파는 사람이 조금 늘었지만 아직 30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20을 벗어나지 않았다. 뭉쳐있다. OBV 살아있다. VR만 좀 왔다갔다 했고 아시겠죠? 트릭스는 만났다. 아시겠죠? MACD 살아있다. 꺾였지만 중기 추세로 살아있다. 다만 단기
이게 캔들이 정말 안 좋다. CCI, RSI 다 꺾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기적으로는 꺾였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을 봐야 됩니다만은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은 주가가 폭락을 하면 그때부터 내려오겠지만 폭락하면 던져야 돼요. 폭락하면 종가 기준으로 이거 흔드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종가로 봤을 때 종가로 위주로 봐주시고 1분봉, 3분봉, 10분봉, 15분봉을 봐주셔야 돼요. 보유하고 계시다는 분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서 다시 지지해서 버텨주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일, 18 볼린저 밴드를 중심을 해서 다시 이 쌍방으로 틀게 된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선에서 다시 한번 힘겨루기 할 거다. 그때 BWI라든가 BIR을 보시고 따라가시면 된다. 그때 VR을 꼭 보셔야 돼요. VR이 가열권이 진행되면 일단 쳐야 돼요. 그 다음 내려오면 다시 올리고 VR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수 이전 평균선도 보셔야 돼요. 캔들도 마찬가지고 1분봉, 3분봉, 5분봉, 2분봉까지 다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측한 결론은 여러분 또,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린 걸 보시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주세요. 제가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본 바로는, 공구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봐야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주가상으로, 전저점, 얼마 안 되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안 되더라. 그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제가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 18 볼린저 밴드, 20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면서 거기서 지지해서 올라간다면 강한 폭등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만약에 그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락해서 종가 기준으로 하락했다가 밑으로 꼽았다. 그럼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튕겨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걸로 여러 가지 이런 흔드는 거를 봤을 때는 강한 폭등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나 월요일날 많이 내려가 버리면 틀려집니다. 그러나 지금이 오늘까지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숲을 봤을 때는 강한 폭등이 예상됩니다. 나스닥이란 다만 거기에다가 코스닥 이게 좀 살아주면 좋은데 엉망진창이거든. 지금 완전히 코스피나 코스닥하고 완전히 구름 이탈했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 위치로 들어왔어요. 그게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상승을 일단은 저는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폭등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음지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차트 분석을 하면 보시고 고수가 있다면 오른다면 음지, 아니야 이거는 내리겠다 하면 아래쪽, 잘 모르겠으면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